그래서 저는 50만 원 벌려고 뉴스킨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시작한 뉴스킨이었고 50만 원 벌려고 시작한 뉴스킨이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 여드름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제 비포 사진이에요. 저도 제가 저렇게 생긴 줄 몰랐습니다. 다들 자기 얼굴들 보면 비포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저만 깜짝깜짝 놀래나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직장 생활 10년을 하고 나니 얼굴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찌들 대로 찌드는 거예요. 아, 사람이 되게 찌들어 있다가. 그리고 나의 삶의 원동력은 뭐예요? 카드값. 내가 살아가는 이유? 카드값. 카드값 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저때 당시 회사를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난 롯데카드로부터 멱살 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2년 동안 연애한 남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음악을 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음악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요즘 남편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제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들을 알고는 있었고 결혼도 했고 근데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까 참 어려웠어요. 초반에.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맞춰 나가고 하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로 확실한 현실 점검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20살이 훨씬 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진짜 죽어라고 음악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한순간도 음악을 놔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부터 제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수입이 0이 됐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세요. 이게 현실 점검이죠. 그때 제가 내가 뉴스킹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현실 점검을 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현실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의 노력, 여화와 아무 상관없는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이게 본인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닥치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빠르게 뉴스킨을 전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토끼머리 하고 계신 분이 저희 최혜원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32살 때예요. 그땐 별로 저렇게 안 이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뉴스킨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뉴스킨의 프로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꿰뚫을 수 있는 문단이 있더라고요. 사업가는 자기 인생에 자신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부디 여러분의 희망이 공포를 이기기 바란다. 이 말을 보고 나도 저 희망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진짜 오랜 시간을 헤매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저 희망이 내 공포를 이겨내서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과 이 글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우리가 전달하는 많은 분들에게 뉴스킨 을 선택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공포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전달돼서 그 공포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메타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요. 메타만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진짜 메타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너무 많아요. 프로모션 너무 많고 4월 달부터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막 갈바닉도 해야 되죠. 막 패키지도 해야 되죠. 막 분산돼 있어요. 내일 막 선크림은 오픈하죠. 트라이얼 패키지 오픈하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건 언제든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타 이 AR로는 지금밖에 못해요. 정말 지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 보시고
이 메타 AR을 내가 지금 사업에 자신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메타만 집중하십시오. 메타만 집중해서 AR로 거는 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아무도 리크루팅 하지 마세요. 그 메타만 AR로만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자, 메타를 좀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죠. 유산균인가요?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21세기 쌍팔년도 얘기를 하냐고. 여기 말 타고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실제로 제가 밖에서 하는 멘트예요. 자, 그러면 메타는 유산균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지 않으세요? 메타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아니래. 그럼 어디에 좋은 건데?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유산균처럼 대답해줘요.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뭐야, 유산균 아니라면 유산균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쵸. 메타는요. 그냥 지방 몸에 다 전부 다 좋아요. 지방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 질환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80%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등 이런 대사 질환이죠. 지방이 과다되면서 생긴 그런 대사 질환을 예방해주는 식품이 메타예요. 면역이 과다되면, 자, 지방이 과다돼서 대사 질환이 생기고요. 사람 몸에 면역이 있죠. 나를 지켜주는 면역. 면역이 과다되면 뭐가 와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런 게 뭐야? 아토피, 그죠? 류마티스 이런 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런 것들, 자가 면역이 과다돼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해주고. 그래서 장이 있는 사람이면 다 먹어야 돼요. 아니요, 개도 먹어요. 개도 먹어도 됩니다.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메타는 개도 먹을 수 있다. 개도 먹는 메타를 너는 왜 안 먹냐?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네. 유산균이 그냥 커피면요. 메타는 TOP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연식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고 가장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입니다. 홍삼 왜 먹어요 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홍삼을 참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오메가3가 유행처럼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홍삼, 오메가3였어요. 근데 여기에 유산균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유산균을 다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왜 됐을까라는 거예요. 유산균을 왜 많이 먹게 됐을까?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이 다 안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장이 다 안 좋아져. 이 장이 안 좋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그리고 장이 나빠지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라는 건 이제 완전히 상식이 돼버렸죠. 그렇게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뱃속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다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찾기 시작하고 유산균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특히나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는 나라죠. 우리 감기 좀만 걸려도 항생제 처방해, 어디 좀만 아파도 항생제 처방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항생제를 먹는다는 건 뱃속에 있는 균을 그냥 다 죽이는 거라고 똑같아요. 뱃속에 있는 균을 다 죽이는 과정인데 그렇게 항생제를 먹어서 뱃속에 있는 균을 다 죽이고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몸에 나쁜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너무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뱃속이 건강해지지 않더라. 그래서 장 건강이 정말 빠른 속도로 나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메타가 유산균과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맨날 해독 강의에 맨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소화기를, 장기를 망친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80%의 질병이 있는데요. 앞에서 본 서구화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심혈관계 질병이에요. 심혈관계 질병, 심장, 혈관 말 그대로 혈관이죠. 혈, 피.
심장과 혈관에 관계된 혈액과 관련된 질병을 80%가 가지고 있게 됐어요. 앞에서 본 그 장이 나빠진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왜 생겼냐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 서구화된 음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이런 병이 오는 거고 안 움직여. 운동을 아무도 안 해. 운동 부족이야. 그리고 영양소가 결핍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다. 앞에서 장이 나빠지게 된 계기랑 이 계기랑 똑같죠. 원인이 똑같습니다. 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장이 나빠지게 된 계기로 심장과 혈관과 혈액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질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 PPT를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심혈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메탄은 장을 좋아지게 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메탄은요, 이 인류의 80%가 겪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한 지방 대사와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4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고지혈증, 그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그 다음으로 고혈압, 그 다음으로 당뇨. 요 순서대로 차례대로입니다. 자, 고지혈증에 대해서 먼저 좀 볼게요. 자, 혈관에 빨갛게 피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잘못된 식습관, 서구화된 식습관, 먹는 게 잘못돼서, 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내 피 속에 세상 쓸데없는 내 몸에 전혀 필요가 없고 전혀 쓸데가 없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애들이 피 속을 막 떠다니기 시작해요. 자, 피를 뽑았더니 피가 살짝 끈적거리면서 피에 기름이 많아, 중성지방이 많아. 그게 고지혈증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것이 걸려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나 콜레스테롤이 높아 이렇게 말하죠. 자, 콜레스테롤은 2개가 있죠. HDL, LDL, 그렇죠?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나와요? 간에서. 맞아요. 간에서 나오는데 얘네 둘 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얘네 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LDL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혈관을 뭉치게 만들어요.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오면 혈관이 이렇게 뭉쳐 다니기 시작해요. 혈관이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그러면 이걸 약을 먹어. 그러면 이게 혈액이 풀어지나요? 아니요. 그냥 LDL만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아까 HDL 있었죠? 걔도 같이 낮춰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콜레스테린은요? HDL은 높여주고 LDL은 낮춰주고 하기 때문에 콜레스틴이 소송에 걸린 거죠. 야, 이거 약이야. 이게 무슨 건강기능식품이야. 그래서 소송 건 거잖아요. 그렇죠? 야, 무슨 건기식이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아? 이러고 소송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콜레스틴은요. 한국 거보다 함량이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콜레스틴을 사서 먹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고지혈증은 피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졌어. 그래서 피가 끈적거리는 정도가 고지혈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생긴다고요?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이라 하면 다시 말해서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지방을 쓸 만큼 돌아다니지 않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지방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셨죠? 이거. 자, 얘네들이 생긴 원인은 결국 뭐다? 지방을 많이 먹어서다. 근데 지방을 많이 먹었는데 움직이진 않아. 그렇죠? 그리고 지방을 태울 만한 영양소가 부족한 게 결국 이게 이 모든 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지혈증은 피가 끈적거리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피가 뭉치기 시작해요. 당연히 피가 뭉치니까 문제가 되겠죠. 저 피부에 뭉쳐 있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 혈전. 저게 혈관에 모세혈관 같은 데는 끼겠죠.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는 정말 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초 있죠.
말초에는 정말 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끼면 막히고 마비되고 실명하고 썩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네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들러붙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막 지들끼리 막 뭉쳐갖고 다니다가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곳에 가서 그래 탁 걸려. 그럼 거기에 계속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관이 여기가 좁아지죠. 여기가 좁아졌죠. 이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그러니까 고혈압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죽으니까 고혈압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흐름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피 속에 기름만 많았어. 근데 내가 계속 영양소도 잘 안 챙겨 먹동도 계속 안 하고 식습관을 안 바꿔. 그랬더니 얘네들이 지들끼리 막 기름이 많으니까 막 뭉치기 시작해. 그러더니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혈액이 뭉쳐서 여기서 더 심해지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혈압이 팍 올라가 버리니까 언젠가 터져. 근데 저런 게 터져서 어디 가서 터져요? 뇌에 가서 터지면 죽죠. 뇌출혈로 죽는 거잖아. 그래서 출혈이 어디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차라리 여기서 혈관이 터지면 빨리 잡으면 되는데 동맥류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피주머니 같은 게 탁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동맥류라고 하고 동맥류는 몸 어디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혈관이 어느 순간 혈관을 탁 막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심근경색이 뭐예요? 심장에 있는 혈관에 이렇게 뭉쳐 다니다가 탁 막혀서 심장 부여잡고 쓰러지는 게 심근경색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당뇨가 오는데 보세요. 내가 음식을 또 막 먹었어. 그럼 음식 속에 당이 너무 많죠. 지방도 많고 당도 많고 탄수화물도 많고 너무 모든 게 다 많아. 그러면 우리 세포에는요.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자, 알스케어도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알아.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애냐면요. 내가 먹은 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내 세포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수없이 많아. 그래서 내가 먹은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세포가 받아들여서 요걸 에너지로 다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당뇨는 뭐냐면요. 이 세포 겉으로 지방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지방이 이런 세포 하나하나에 다 뭔가 먹은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를 다 이렇게 감싸버린 기름으로 코팅을 해버려. 그러면 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당뇨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당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인슐린. 그게 인슐린이죠. 자, 내가 먹었어. 뭔가를 먹었어. 그러면 이 먹은 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의 밥이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막 에너지를 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어주고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포가 남아도는 지방으로 이렇게 기름 코팅이 돼버리면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당이 피 속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지냐에 따라서 우리 당뇨 공부하면서 들어본 당화혈색소 이런 애들의 여기 피에 이런 당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게 당화혈색소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다 잘못 먹고 있어. 뭔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그게 결국 문제야. 결국 문제는요. 다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이런 병이 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병이 와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고 약을 먹는데 약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잘 되게끔 하는 도움을 주는 애들이에요.
다시 세상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다 이거랑 관련 있어요. 칼로리를 낮춰주든가, 칼로리 적게 맞게 만들어주던가, 운동하는데 좀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애가 좀 영양소가 들어가서 빨리빨리 타게 만들어주던가, 이걸 도와주는 게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그 중에 소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장은 무슨 일을 해요?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서 소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산균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네가 어느 정도네, 어디에 있네.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빼독이 떠올라야 돼요. 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빼독이죠. 자, 빼독은 몸 전체 그냥 제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 티알라인티는요. 그렇게 해서 나를 칼로리도 지켜주고, 그렇죠? 체지방도 낮춰주고, 뭐 기초 대사량도 올려주고, 뭐 기타 등등 세포도 리소트해주고 다 해주죠. 그 중에서 딱 소장에 포커스해서 움직여주는 게 메타예요. 자, 유산균을 왜 먹었을까? 그동안 사람들은 유산균을요, 이것 때문에 먹은 거예요.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건강하게 해서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영양분을 누가 흡수한다고? 소장에서. 근데 소장에서 잘 흡수 못하니까 유산균을 먹으면서 그나마 흡수를 잘 시키려고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고, 소장에 사람의 면역이 80%가 있다며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었고, 저 이거 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리고 장 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 유익균이 65, 유해균이 35. 이게 비율이 아주 적당하다. 근데 유해균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 유해균이 나쁜 게 왜 나쁠까? 유익균은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익균은 뭐가 좋고 유해균은 뭐가 나쁜 거야? 유익균은요, 얘네들이 뿜어내는 물질이 유익한 거고, 유해균은요, 얘네들이 뿜어내는 물질이 유해한 거예요. 그렇게 유익균과 유해균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유산균들은 이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유익균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메타는 이런 것까지 해주더라라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 자, 이 표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우리 메타 공부하면서 맨날 봤던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무슨 질병이 오네, 무슨 질병이 오네, 무슨 질병이 오네 많이 보셨죠? 그거예요, 그거. 자, 장이 나빠지면 좀 장 좋아지게 하려고 유산균으로 저런 것들을 채웠는데 지금은 저걸로 되지도 않는 거야. 저걸로는 너무 옛날 방식인 거예요. 지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걸 고칠 수 있는 게 메타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아마 세상이 점점 유산균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유산균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사질환, 정신과 질환까지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메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메타는 유산균인가요? 아니죠. 유산균이 해결할 수 없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 유산균을 뛰어넘어서 그냥 미생물 전체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주는, 앞에서 본 말도 안 되는 식습관, 말도 안 되는 지방 과다로 인해서 몸 전체의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장내 미생물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소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고쳐보려고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걸로 안 돼. 그래서 메타 같은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T세포. 얘가 뭐냐면 살생부 같은 애야. 이렇게 딱 보다가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제 좀 몸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요, T세포가 와가지고요, 얘한테 와서 이렇게 뭘 발라. 체크를 그러니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빨간색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탁 해요. 그러면 킬러 세포들이 쟤다. 표적을 잡아준 거야. 그러면 와서 얘를 막 죽여.
그게 우리 면역이에요. 면역.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와. 균이 들어와요. 그러면 몸에 있는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면서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쟤 좀 뚱뚱한 것 같아. 그래갖고 가서 뭘 발라. 탁 찍어놔. 찰생부에다가 최은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킬러 세포들이 와가지고 최은실을 죽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와서 최은실을 죽이는 거야.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이야. 근데 자가 면역이라는 뭐냐면요. T세포가 미쳤어. T세포가 왜 미치냐면요. 아까 말했던 지방 과다 때문에 미쳤어. 그래서 살생부에다가 박지훈, 전지현, 최애원 막 다 적어. 뭐 구분 없이 싹 다 적어. 그래갖고 킬러 세포들이 뭐야 오늘 죽일 애들이 많네? 그리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게. 좋은 애, 나쁜 애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병균이라고 생각하고 싹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피부에서 일어나면 아토피, 관절에서 일어나면 류마티스, 소장에서 일어나면 크론병, 갑상선에서 일어나면 갑상선 항진 저하, 배체뜨병, 쇼그렌 증후군이 뭐냐면 눈이랑 목이 너무 막 바짝 마르는 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건조되는 거. 요즘에 쇼그렌 증후군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기더라. 왜 생긴다고요? 지방 과다 때문에. 결국 타고 가면 다 지방 과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사질환. 앞에서 계속 보셨죠? 대사질환. 대사질환이 생기는 원인도 이거예요. 내가 뭘 막 잔뜩 먹어. 잔뜩 먹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야, 그만 먹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누가 하냐면 내 뇌에서 야, 렙틴 너 지금 나와서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렙틴이 나와서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야 돼 라고 식욕을 탁 억제해 주죠. 근데 내가 뭘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렙틴이 안 나와. 렙틴이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밥을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픈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렙틴이 고장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렙틴이 안 나오니까 체지방이 막 올라가죠. 렙틴이 안 나오니까 난 뭘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이 오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지방간이 오고 막 하는 거예요. 파킨슨도 자폐도 치매도 우울증도 다 똑같습니다. 이 소장 안에 이 많은 면역 체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메타는 그냥 저것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소장 전체, 그럼 거꾸로 말해서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내 미생물이 정상이면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장내 미생물이 정상이니까 당연히 유산균의 효능도 다 정상이 되겠죠. 우리 메타에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뭐 유산균도 들어있고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게 메타더라라는 거죠.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프로바이오틱스. 자,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죠? 그랬더니 요즘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균을 부르는 총칭이에요. 장내 미생물 중에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유익균을 부르는 말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먹기에 좋은 먹이를 넣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다. 그거죠. 자, 프리바이오틱스도 왜 먹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지방을 많이 먹고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어야 될 먹이가 없는 거예요. 육식을 너무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애만 몸에 잔뜩 들어오고 좋은 애들이 먹을 먹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채소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걔를 유산균에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까 말했죠. 좋은 균이 내뿜으면 좋은 거고
나쁜 균이, 유해균이 내뿜으면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내뿜는 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이게 앞에서 보셨던 이 모든 병들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유해균이 뿜어내는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병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지면 이런 병들이 좋아지겠죠? 메타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만 좋아지게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만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해균이 많아. 그럼 유해균이 내뿜는 물질이 몸속에 많겠죠. 걔네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더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뭐냐면 몸 전체의 환경을 바꿔준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몸 전체의 환경을 바꿔주는 이유가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고 좋은 것들이 내뿜어서 걔네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든 게 메타다라는 거죠. 지금 메타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 소장에 차지하는 장내 미생물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내가 잘못 먹은 서구화된 음식들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유해균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미친 듯이 내뿜는 나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하나도 안 좋은 것들이라 몸에서 계속 교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더라. 그래서 얘네들의 고리를 아예 바꿔주고 그냥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게 우리 메타다. 그래서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유산균만 먹어선 이런 것들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하는 애 중에 메타 안에서 우리 뭐 메타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퍼플 블렌드가 들어있죠. 보라색 음식, 검정색 음식이 몸에 좋아. 걔네들이 왜 좋냐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안토시아닌 한번 볼게요. 자, 보라색 음식, 붉은색 그러니까 뭐지? 보라색 음식, 검정색 음식을 섞어서 넣은 게 우리 지금 퍼플 블렌드다, 메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일 판매될 선크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 자, 보라색 음식엔 주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고 그 안토시아닌이 이런 일을 하더라. 안토시아닌은요. 음식으로 아무리 많이 섭취하려고 해도 하루에 20mg 이상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흡수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메타에 안토시아닌이 215mg 들어있는 건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10배를 넣어줬는데 안토시아닌은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이 세 가지 음식이요. 사실 뭐 블루베리도 있고 그쵸? 보라색 음식 되게 많잖아요. 가지도 있고 뭐 보라색 음식 세상에 되게 많아요. 까만 음식. 근데 그 중에서 얘네 셋을 넣은 건 얘네 셋이 안토시아닌이 제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셋을 잘 조합해서 만든 게 우리 메타인 거고요. 그러면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거죠. 그냥 혈압을 잘 조절해줘요. 혈압을 어떻게 잘 조절해줘요? 피를 끈적거리지 않게 만들어주기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되는 거예요. 피를 뭉치는 걸 풀어주니까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되겠죠. 앞에서 혈압 생각 봤죠? 자, 혈압이 정상이 되려면 피가 뭉쳐져 있지 않던가, 피 속에 기름이 없던가, 아니면 혈관에 붙어있던 지방이 떨어지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되는 거예요. 메타를 먹으면. 자, 그리고 얘네들이 슈퍼 항산화제예요. 슈퍼 항산화제. 항산화, 산화가 된 걸 돌려줬다 이 말이죠. 산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했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몸은 천천히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상하게 상하면 암이잖아요. 그게.
그걸 막아주는 게 안토시아닌이더라. 안토시아닌이 그런 것들을 해주고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당연히 항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 장이랑 눈이랑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장이랑 눈이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쵸? 왜? 눈은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장은 아까 그 음식 때문에. 그놈의 망할 음식 때문에. 그쵸? 그래서 메타가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포지셔닝 돼서 나오는 건데 이 안토시아닌은요. 눈은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눈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가 뭐예요? 루테인. 맞아요. 루테인. 그리고 두 번째가 지아잔틴이에요. 자, 처음 들어본 척 하지 마세요. G3에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아이케아도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눈의 3대 영양소예요. 그래서 메타를 먹으면 눈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시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토시아닌만 먹어도 메타는 비싸도 괜찮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음식을 통해서는 절대 215ml만큼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식품이다. 라는 거죠. 자, 메타를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타 키워드예요. 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메타는요. 지방, 과다. 여태 말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심혈관 대사 질환을 예방해준다. 자, 두 번째, 이걸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진짜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뚱보균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이 뚱보균도 마찬가지,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 다 뭐랑 관련이 있다? 정신 나간 T세포. 이 T세포를 정신 나가게 한 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해되세요? 얘네 둘이 망가져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야. T세포가 정신 나가서 이름 전체 다 쓰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안토시아닌. 항산화 중에 최고.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항산화제는 앞으로 15일간 없어. 우리한테. 앞으로 3월 말까지 이거보다 더 좋은 항산화제는 없다. 눈, 피부, 암 모든 걸 다 예방해주고 만성염증도 없애주고 혈압까지 조절해주더라. 이래서 메타가 중요하고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메타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